안녕하세요. 대파파파입니다. 오늘은 공모주와 주식 소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월 22일 큐라클이 상장하죠. 청량하신 분들은 매도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맥스트 증권 발행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역시 인기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시판에는 올렸는데 이 호재 공시가 뜨면서 급락한 동아 ST와 동아 소시홀딩스, 그 중에서 저는 동아 소시홀딩스 관련 기업 분석 영상도 올려드렸고 투자도 하고 있었는데요. 꽤 비중이 컸다고 바로 말씀드린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오늘 떨어지길래 빨리 팔아야지 하면서도 약간 머뭇거리는 바람에 거의 뭐 본전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호재에도 이렇게 갑자기 큰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오는 급락은 추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가슴인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꺼려지더라고요.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라클은 내일 상장하고요. 현재 장외 가격이 38,000원입니다. 공모 가격은 25,000원이고요. 대부분 한 주에서 두 주, 뭐 많아봐야 세 주 정도가 될 텐데요. 시초가가 약하게 되면 이제 하락세가 출hiện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 두 주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거 올라가 봐야 뭐 얼마 벌겠어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의무 보유 합격 물량이 좀 아쉽게도 뭐 13, 4% 밖에 안 나왔는데, 특히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의무 합격 비율이 없이 미합격으로 20만 주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과연 매도 폭탄이 나올지 그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만 의무 보유를 걸지 않아도 물량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외국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의무 보유 합격을 이제 많이 거는 그런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좀 배정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조금이라도 먹을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유통 가능 금액은 뭐 1313억 정도가 되겠고요. 이 의무 보유 합격 물량을 이제 제한 금액이고,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800억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외국인들의 물량도 있다고는 하지만 기존 주주들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기존의 주주들이 과연 큐라클을 장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번 상장을 수익 실현의 기회로 여길 것이냐, 거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기존 주주들이 팔지 않으면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은 편으로 싹 바뀌기 때문에, 의외로 기존 주주들이 조금 더 길게 보고 있다면 내일 시세가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5만원 부근인데요. 주가가 뭐 지지부진하면은 빠르게 매도할 생각이고요. 뭐 탄탄하게 잘 올라간다 하면은 저의 원래 매도 원칙이었던 1분봉 5일선, 근데 좀 천천히 간다 싶으면은 21선까지도 한번 분봉상으로 잘 보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내일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매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 보유 합격 물량이 81.35%예요. 와, 거의 큐라클의 반대죠. 여기 보시면은 미합격 물량이 1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합격을 건 물량들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야, 그러면 맥스트 점점 더 당일날 좀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맥스트 상장일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 계좌 중에 꽤 많은 비중이었던 동아 소시홀딩스가 급락했는데요. 마법의 단어 선방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특히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공시나 뉴스가 나오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먼저 거래량이 살짝 실리면서 뜹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나라 그 차트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차트에 먼저 나온다. 이런 선방령이 먼저 됐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급락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공시 후에 10% 가까이 급락했고요. 뭐 초반에 장전의 호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20%까지도 갔었어요. 정말 엄청났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 개발적인 바이오시밀러 기술 수출이 계약 체결이 됐다. 이건 좋은 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열티가 중요한데 이 계약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로열티가 중요한데 이 로열티는 아직 몰라요.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이 과연 얼마나 좋고 나쁜지 판단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메이저 수급들은 급하게 다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동아 ST인데 이 동아 ST 주가나 동아 소시오 홀딩스 주가나 거의 비슷하게 가긴 합니다. 7월 9일인가요? 한 이쯤이겠네요. 큰 악재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기술 반환하면은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기술 반환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다지 거래량도 출회가 되지 않고 꾸준하게 주가를 잘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19일날 엄청난 급등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큰 뉴스 같은 게 없고 20일날 이런 기술 수축이 임박했다고 해서 좀 더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열티도 공개가 안 됐고 미지 영역이 있으니까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뭐 좀 쉬더라도 뭐 이렇게 쉬지 않겠냐.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뭐 좀 쉬면서도 뭐 이 정도로 쉬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그래서 저는 생각이 동아소시홀딩스 차트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방향이 생길 때 그때 매도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갭으로 딱 떨어뜨린 다음에 쭉 이렇게 거래량을 실어가면서 뺄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한 방에 급락이 나올지 몰랐어요. 그래도 호재 공시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큰 손들이 미리 소식을 알고 매집한 다음에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딱 털어버리는 그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특히 많은 현상들이 아닌가. 그래서 마법의 단어죠. 선방향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소시홀딩스도 이게 받는 금액에 연관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연동돼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어요. 사실은 ST팜이나 또 동아소시홀딩스는 바카스도 팔고 있고 자체 사업도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저는 빠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바이오 투자 대신에 mRNA ST팜이나 뭐 동아 ST를 안 하고 거기 지주사격인 동아 소시홀딩스를 선택한 이유가 다른 거 악재 같아도 이거는 좀 작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좀 작게 올라가서 변동성이 좀 적은 주식을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바카스 안 올린 지가 거의 엄청 오래됐어요. 6년인가 10년인가 뭐 9년인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카스 혹시라도 이번에 뭐 라이먼도 올라가고 하니까 바카스 혹시라도 가격 올리면 큰 모멘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소시홀딩스를 투자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 ST 여기 주가에 반응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동아 ST 올라가는 날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역시 같이 떨어졌는데 저는 요것보다는 좀 한 절반 정도 떨어지겠지 생각을 하고 아침에 좀 지켜보자 했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심상치 않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선반영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날 공시가 떴거든요. 근데 벌써 이 거래량 늘어난 거 보이시죠? 이때? 네. 이때부터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공시 떴다고 무턱대고 폭 들어가면 안 되고요. 공시가 뜨더라도 그게 얼마나 더 좋은 건지 아니면은 얼마나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건지 일시적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잘 보면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공시가 뜬 다음에 또 계속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 진출 관련해 가지고 공시가 뜨고 난 뒤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 자체는 일회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의 체질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무구조도 탄탄한데 그동안 못 올라가고 있다가 이번에 이 2차전지라는 모멘텀을 탁 받으면서 기업이 구조적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있었던 이 기술 수출 같은 경우는 미리 뭐 선반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세력들이 좀 작업을 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업이 구조적으로 싹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급락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 급락까지는 솔직히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금감원 형님들 요때 좀 이렇게 미리 사는 사람들 좀 찾아가지고 벌 해줬으면 좋겠네요. 뭐 그래도 손실 아닌 거에 뭐 이제 위안을 삼고요. 저는 저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투자를 하시지 말고 잘 하시길 당부드리며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박파파였습니다.